50대 교사의 은퇴 선언. 퇴직 후 1년간 찾아온 놀라운 인생 반전 스토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고민하거나 이미 은퇴를 선언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과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특히나 중년의 나이에 사직서를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죠.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50대 교사가 은퇴를 선언하고 퇴직 후 1년 동안 겪은 놀라운 인생 반전 스토리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인의 삶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선 교사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곳에서의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은퇴를 결심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사직서를 냈을까? 괜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은퇴를 고민해본 분이라면 누구나 했을 텐데요.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몰려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면 어쩌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 같은 불안과 두려움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오면서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는 누구누구 씨, 여기 서류 좀 검토해 주세요 라는 부탁이나 선생님, 이 문제 좀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존재 이유나 역할이 사라지는 느낌 혹은 사회적 소속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이는 은퇴 후에도 일상을 즐기며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반면 어떤 이는 급격히 우울해지거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 차이는 은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사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재정 설계나 노후 자금 마련 같은 금전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물론 자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준비, 즉 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숙고도 무척이나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50대 교사가 은퇴를 하고 어떻게 놀라운 인생 반전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했어도 방황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과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50대 교사의 은퇴 선언과 첫 번째 좌절. 평생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A 선생님은 55세에 드디어 사직서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교직 생활은 안정적이면서도 꽤나 보람 있는 직업이지만 또 그만큼 소모되는 에너지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잖아요. A 선생님은 다가오는 정년까지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좀 편히 쉬고 여행도 다니면서 내 삶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미리 은퇴를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A 선생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허리 아플 정도로 수업하며 서 있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 꼭 맞춰서 쉬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았죠. 그런데 이 행복도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평생 학생들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살다가 이제 아무도 선생님 하면서 불러주지 않으니 존재감이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또 전에는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며 바빴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게 된 거죠. 계획 없이 찾은 자유가 막상 주어지니 하루하루가 조금씩 지루해지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너무 이른 은퇴를 선택한 걸까? 라는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왜 아직 일할 나이에 은퇴를 했냐? 라는 시선도 느껴지고 옛 동료들로부터 오는 연락도 점점 뜸해져서 소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초기에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심리적 공허감을 겪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첫 번째 갈림길이 된다고 해요. 2. 은퇴 후 삶을 바꿔준 관심 분야 탐색 사례 1.
A 선생님은 자신이 직장에서 받던 인정이나 성취감을 잃었지만 대신 훨씬 더 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미뤄놨던 취미나 새로운 공부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죠. 사실 교직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다는 것을 은퇴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면 A 선생님은 원래 여행 작가나 블로거가 되는 것을 막연히 꿈꾸셨대요. 퇴직 전에는 학생들 가르치랴, 업무 보랴, 가족 돌보랴 쉴 틈이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 시간을 활용해 국내외 여러 곳을 다니며 글을 남길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내가 쓴 글을 누가 봐줄까? 라는 회의감도 있었지만 한번 마음먹고 블로그 개설을 하니 그 어떤 업무보다 더 재미있고 설레는 일이었다고 해요. 마음 맞는 동호회도 찾아가고 SNS에 사진을 올려 공유하면서 점차 소소한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 안에서 선생님 글 너무 좋아요. 다음 여행기도 기대할게요. 라는 반응을 받으니 예전 교직 생활 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존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은퇴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분야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흥미와 열정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성취와 인정, 즉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A 선생님 경우 새벽부터 일어나 여행 사진을 정리하고 여행 루트를 계획하는 일이 이제는 새로운 직장이 되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런 루틴을 만든 덕분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3. 두 번째 도전 은퇴 후 재취업이라는 또 다른 기회 사례 2. 반면에 또 다른 B 선생님은 은퇴 후 한 달 만에 다시 일을 찾아 나섰어요. 교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었죠.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 노하우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 온라인 강의 플랫폼 튜터,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막연히 나이가 50대 중후반이라고 하면 다들 꺼리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교육 분야에서는 중년 이후에 은퇴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젊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기회도 꽤 많았다고 해요. 특히 요즘은 비대면 수업이나 콘테스트가 늘어나서 본인의 커리큘럼이나 실력을 온라인으로 잘 어필하면 오히려 폭넓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B 선생님은 그 중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온라인 수학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 달에는 수입이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 30년의 베테랑 교사라는 신뢰도가 생겨서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교직을 내려놓았다 해도 자신이 축적해온 전문 지식과 경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B 선생님은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만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우게 되었다고 해요.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경험이 본인 인생에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어디든 취업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쌓아온 경력을 현대적 툴과 접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이들도 많다는 점 B 선생님이 몸소 증명해 주신 셈이죠. 4. 삶을 돌아보며 찾은 인생 2막의 의미 사례 3. 그렇다면 C 선생님은 어떨까요? C 선생님은 교직에 계실 때부터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말 그대로 나눔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기쁨을 찾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C 선생님은 은퇴를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여러 사회복지단체나 지역센터에서 시민 강사나 문화해설사 같은 역할을 해보려고 물밑 작업을 했다고 해요. 막상 은퇴를 하자마자 서둘러 그곳들과 접촉해서 봉사활동 스케줄을 잡고 오히려 교사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물론 봉사활동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 자체로 보람과 활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C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가만히 보면 교직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심어주려 노력했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교사가 되길 바랐다고 하니 이분께는 너무나 잘 맞는 방향인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여기저기서 찾아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지역 방송국에서 교육 전문가로 인터뷰 요청이 오거나 다른 기관에서 은퇴 후 봉사를 시작한 교육인의 사례 발표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시 선생님은 스스로 이건 내 라이프 워크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이 깊어서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5. 은퇴 이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렇듯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돼요. 분명 누구에게나 처음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는 방황할 수 있어요.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때때로 나는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시기가 나를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특정 직함으로 살다가 은퇴를 맞이하는데 그 직함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역량이나 경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제야말로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으나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는 오히려 인생 2막을 열어주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해요.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리적, 정서적 준비도 함께 해두면 훨씬 수월하고 즐거운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를 위해선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소한 취미 혹은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마련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6. 은퇴 전후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팁.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자.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걸 다른 분야나 새로운 플랫폼 혹은 후배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수할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지혜가 시장에서 더욱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요.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보자. 직장을 그만두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해질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루에 걷는 운동 시간, 취미를 하는 시간 등 미리 스케줄을 잡아보면 내가 퇴직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두려워하지 말자.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만났던 동료들과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어요. 대신 새로운 모임, 동호회, 봉사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람을 만나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 은퇴 후 삶이 더 다채로워집니다. 7. 결론 은퇴 후 1년, 인생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50대 교사의 은퇴 선언 이후 이야기는 결국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일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과 후회,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 마인드로 전환하니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A 선생님이 여행 블로거로 변신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을 쓰거나 B 선생님처럼 온라인 강사로 재취업해 자신만의 교육 사업을 키워가거나 C 선생님처럼 사회 봉사를 통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은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할 순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은퇴를 계기로 나다움을 찾고 새롭게 도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은퇴라는 건 생각보다 우리 삶에 꽤나 빨리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마주할 때마다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작은 취미나 관심사를 키워보고 언제 어디서든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을 쌓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난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볼 기회가 열렸다. 고 생각하면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퇴 후 1년이면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기에는 부족한 기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자아 정체성과 자유로움, 그리고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어쩌면 그 1년이 전환점이 되어 앞으로 10년, 20년을 새로운 길에서 빛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은퇴를 피할 수 없는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 순간이 마냥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준비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50대 교사의 은퇴 선언. 퇴직 후 1년간 찾아온 놀라운 인생 반전 스토리라는 제목처럼 여러분도 은퇴 후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멋진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 사례들을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바꿨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게 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한결 안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작게라도 도전해 보세요. 내 관심 분야를 조금씩 파헤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 이막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